십이운성할 때 태양의 움직임을 예로 들어 가지고 설명도 하고 나무 갑의 움직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했었어요. 병화가 태양이 뜨는 시간이 인시에 뜨기 시작해 가지고 한여름에 쭉 묘진사오미 자축시까지 태양의 움직임이 있었지에, 이때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 했던 거 잠깐 언급하면서 신살 다시 조금 붙여볼게요. 태양이 인시에 뜨기 시작해서 장생하는 글자를 우리 살을 붙였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고개를 들이냈다, 그 말은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밀었다, 그런 뜻에서 인을 우리가 12신살로 붙이면 지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태양의 움직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살이, 인에 해당되는 지살은 태양이 고개를 지표면에서 땅 띄어 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삼합의 첫 글자는 지살에 해당돼요. 오늘은 간단하게 진짜로 12신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를 조금 연습을 할 거예요. 팔자를 째려보면 니는 무슨 살이 있어가 돼? 안 돼? 이런 거. 경기가 요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대기업에서 요새는 그 신입사원들 뽑는 거 많이 줄였잖아요. 학교도 그닥 크게 좋은데 안 나왔는데 원래 지난달에 두산그룹에 최종 합격한 아이예요. 내가 범띠로 태어났어요. 한겨울에 밤하늘에 별달로 태어났어요. 자, 이제 총 이때까지 배웠던 거 막 나오면서 팔자를 이제 조금씩 풀어보면서 할 거예요. 원래 별달로 태어난 정화일간은 원래 내가 밤하늘에 밤에 떠 있는 존재니까 내 주 무대는 밤이어야 돼요. 일간이 강하든 약하든 어느 한 구석에라도 밤의 글자가 묻어 있어 줘야 내가 존재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정화일간이 밤이라는 글자가 다른데 하나도 없고 연에 있으면 이때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연은 나의 큰 터전이기는 해도 실제 나의 바운드리가 아니어서. 그래서 최소한 정화일간은 월일시 어디에도 밤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어주는 게 살아가는데 수월하고 편해요. 범띠로 태어났는데 이 자라는 글자는 이노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사를 매겨 볼 거예요. 그러면 야는 화에게도 이노술이고 자는 신자진 상반되는 궤도지요. 그러면 자는 신살로 뭐에 해당되는고 하면 제살에 해당돼요. 유라는 글자는 이노술보다 한 그룹 위에 못 외우면요 그냥 그 12지지 순서를 그냥 쭉 생각하면 돼요. 사유축, 축 다음에 인이죠. 그래서 인호술보다 사유축이 한 그룹 높아요. 요 유는 육해살, 그리고 인오술 반대 그룹이죠. 신자지는 역마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는 월살, 고초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살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야 대운이 갑자 대운 다음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가는데, 원래 대운을 볼 때 나는 이때까지 맨날 찌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쨍 하고 벼뜰 때, 이럴 때 글자가 폭이 제일 큰 글자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제일 그 모습이 많이 크게 달라지냐 하면 축구관하고 인구관. 예를 들면 내가 축대운에서 완전히 깨구리가 됐으면 인대운은요 모습이 실제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구간이 미신구간. 예를 들면 미에서 엄청나게 안 좋았으면 신이 좋았고, 미에서 많이 좋았으면 신이 깨꾸러지고, 그렇게 흥망성쇠가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구간이 축인 구간하고 미신 구간이에요. 어린 시절에 을축대운을 지나왔는데 얼핏 보면 이 한겨울에 밤하늘의 별달이요 너무 요 글자들은 정화일간의 기운을 빼는 글자들만 있어요.
나는 밤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이기는 해도 이 일간이 힘을 조금 발하려고 하면 밑에 화에 대한 뿌리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화에 대한 뿌리는 멀리 연에 있는 이노술 요 글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주변으로 해서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이 팔자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굳이 아직 용신이라는 말만 계속 쭉 했지만 찾는 방법을 한 번도 제대로 언급해 주지는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맛을 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신약한 희미한 별달이라서 야도 빛을 내야 되는 존재니까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야한테는 필요해요. 그래서 야한테는 요 갑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좋은 글자. 그래서 갑이 이 팔자에는 용신이에요. 이러한 글자가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좋은 글자이니까 대운에서도 요 글자와 관계된 글자가 오면 좋아요. 그럼 야가 어린 시절에는 을축대운을 지나왔는데 대운은요, 천간의 글자도 중요하고 지지는 지지대로 중요해요. 천간은 하늘의 명령이라 가지고 내가 이 대운 동안 계속 요거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결과는 지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이 아가 너무 신약한데 어린 시절에 을이라는 글자가 간섭을 해왔어요. 그러면 갑을은 목은 화를 생해주는 글자니까 인수예요. 그럼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 내지는 집에서 공부해라 하면서 막 숨통을 쪼우는데 지지 환경은 축이라는 글자예요. 밤의 무대를 쫙 깔았기 때문에 야는 지 힘을 받을 구간이 필요한데 축이라는 글자는 똑같이 한밤중이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집에서 맨날 공부하라 해도 을축대운까지는 야가 빛을 못 봐요. 공부 맨날 학원 보내도 밑에서 막 빌빌거리고. 근데 야가 병인대운 탁 들어서면 드디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요. 그런데 항상 대운이 좋다고 있잖아요. 공부 못하나가 공부 흑수로 자리가 서울대 가고 그렇지 않아요. 부자의 그릇도 사주 8글자 안에서 정해지고 공부의 그릇도 8글자 안에서 다 정해져요. 야를 가만히 보면 주변 이게 좋은 글자 용신이라고 해놓으니까 용신이 옥수로 양옆에 2개 있고 갑의 뿌리가 되는 글자가 연에도 있어요. 그럼 야가 공부를 옥수로 잘했나? 절대 아니에요. 공부라는 글자가 야를 힘있게 생해줘야 되는데 여기 진위에 있는 갑은 실제 힘이 전혀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쇠라는 글자를 밑에 달고 있어 가지고 힘이 있는데 연월일시순으로 글자를 써요. 그러면 월에 있는 요 글자가 정화를 생해주는데 이 갑자라는 글자가 힘이 별로 없어요. 갑이라는 글자가. 하니까 공부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 그리고 요 자라는 글자는 갑의 뿌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산지에 물 위에 있는 둥둥 떠댕기는 그런 나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팔자를 보면 나중에 다자무자에 대해서도 한번 할 건데 인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많은 글자는 없느니만 못해. 이 이대운 내도록 공부에 대한 성과가 없는데 병화가 탁 들어오면서 야가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 병화가 들어와 가지고 이 음습한 기운들을 싹 말리는 거예요. 근데 정화라는 글자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요. 여러 음간들 을정 기신계 중에서 겁재를 다 잘 쓰는데 조금 좋게 쓰는데 정화만큼은 병화를 좋게 안 써요. 하니까 내가 두각은 나타낼지언정 항상 야는 병화빛에 가려가지고 만년 2등 이런 뜻이에요. 공부를 억수로 예를 들면 억수로 못하다가 병인대운 들어와가지고 공부한 효과가 조금 드러나도 학교는 이미 요 안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억수로 좋은 학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학생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면 인하대. 보통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막 서성 한까지 막 끄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야가 인하대를
나왔는데 야가 인하대하고 인연이 된 이유 오늘 총망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모르겠는데 하자가 지난 시간에 어느 학교하고 인연이 될까요? 할 때 고대연대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입시철에 우리 아 성적이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이 요 어디에 내라 그래요 하면서 딱 써갖고 와요. 싹퉁 없는 엄마는 우리 아요 점수와 상관없이 어디 내면 될까요? 하면서 택도 알게 가나다고 막 들은. 근데 그때 어느 학교에 인연이 될까요? 할 때 이제 바운드리가 정해지잖아요. 이런 아는 용신 글자를 찾아야 돼요. 야의 용신은 감목이죠. 그럼 야 점수에 맞는 글자들 중에서 이 어지린자도요 화기운이 있는 글자고 어지린자가 요 사람 인변이 그 화예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인하대 이 하자가 풀초자. 그래서 야가 이 학교에 그 공대를 나온 아이예요. 원래 지살의 원뜻은 새로운 곳에 내가 첫 발을 내딛는다 라는 뜻이죠. 야가 지금 원래 26살이니까 이게 아마 이 사람이 7대 운일 거예요. 좋은 글자를 용신인 글자가 하늘의 뜻이 대운에서도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글자가 들어와 가지고 야가 입학했어요. 실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원 안 나오면 대기업 원서 못 내고 이랬던 풍토가 있었는데 요새는 대학원 나온 애들을 많이 안 뽑는데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특히 공대는 더 그렇다 하더라고요. 걔가 야가 대기업 입사한 아예요. 야가 용신이란 말은 키도 억수로 많이 클 수 있다는 아거든요. 키도요 180 한 3, 4쯤 돼 보이던데. 그래서 지살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살이라는 글자에서는요 야가 축에서는 완전 짜부러져 있다가 나의 모습이 이때와 완전히 상반되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대운 들어와 가지고 지가 두각을 한번 나타내 본 사람이에요. 그럼 또 야가 이제 27부터는 정묘대운 들어가죠. 그럼 또 이 묘라는 글자가 한 번씩 다 건드리고 지나가는데 야 인생의 최고 대운이 병인대운이에요. 태양이 그래서 지표면에 싹 올라올 때가 인구간이고 지살이라 그랬어요. 그랬다가 태양이 조금 더 머리 위로 올라와 있는 요 구간을 묘구간이라고 했어요. 자, 지표면에서 탁 떨어진 순간 요때가 병화 입장에서는 태양 입장에서는 욕지였어요. 욕지가 12신살로는 뭐에 해당됐어요? 연살에 해당됐어요. 도화살. 도화살 뜻은 인에서 출발한 요 글자가 화의 합을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섰는데 야가 내 편인지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더라 그 뜻이었죠. 다른 왕가를 만났다. 그리고 욕지의 뜻은 몸에 묻은 오물을 털어낸다. 연살의 원래 본 뜻은요. 내가 야한테 놀래가지고 속마음을 들켜가지고 이 묘구간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장하기 위해서 소모지출사가 실제 일어나요. 도화살, 연살 구간에서는 대부분요. 내가 의도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내진 그것 때문에 돈을 택도하게 더 많이 지출한 경우도 많고 이상하게 나는 검소한데 이런 도화살 구간을 맞이하면 뭐 옷 좀 사 입었어. 화장 좀 했어. 술값 좀 많이 나갔어. 그런 식의 지출사가 많이 발생해요. 뭐 한마디로 풍류를 조금 즐겼다 이런 뜻도 돼요. 억수로 부자이신 분인데 부산에 뭐 3대째 이어오는 부산시에 뭐 시 지정된 무슨 빵집 사장님이시거든요. 요 팔자 연살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죠. 원숭이띠인데 가을에 태어난 금이에요. 토가 금을 생하고 있지요. 금기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팔자는 항상 강한 거는 설기해주고 배설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신데 이분은 이 강한 금기를
수로 쫙 설계해 놓은 분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부자의 조건을 갖췄다라는 뜻이에요. 요 글자는 신자진에 있어 가지고 중간 글자지요. 왕지 글자니까 장성살. 신자진 그룹과 이노술 그룹은 완전히 반대되지요. 반대되는 왕지 글자는 충당해서 팽당해 가지고 갇혀 있어야 되죠. 요 글자는 제살. 연살의 본 뜻은요, 남들이 다 나를 쳐다본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큰 근본 터전이고, 요게 우리 엄마 아빠 자리이고 내 주 활동 무대지요. 연살은 나보다 아랫그룹이에요. 아랫그룹인데 남들이 다 쳐다보니까 우리 집안을 논할 때 우리 집이 좋은 집이다? 아니에요. 집안이 왜 좋다 나쁘다 할 때 보통은 뭐 우리 엄마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우리 아빠는 뭐 직장 생활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집은요 대대로 뭐 의사 가문이에요. 정치하는 집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와, 너 그 집 집안 좋다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연살이 요렇게 요 글자가 똑같은 금인데 음양이 다르면 요거는 겁재예요. 겁재는 흉성의 별이라 가지고 흉성의 별이 요런 식의 아랫그룹, 그러니까 도화살이나 겁살 요런 글자하고 같이 있으면 집안이 좀 볼 거 없다,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도화살은 남들이 다 쳐다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썼냐 하면, 원래 도화는 잘 뻗는다 그런 뜻이 있죠. 하니까 나도 주색 잡기를 평생 좋아하고, 요거 자리는 부모 형제지요. 근데 요 신이라는 글자도 요 글자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요게 요 천간신 입장에서 유는 홍념살이에요. 하니까 나도 도화를 썼고 내 형제도 도화 자리에 있으니까 홍념이 있으니까 더하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도 일생 도화를 썼고 풍류를 즐겼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잘 먹고 형제가 원래 좀 그랬어요. 이런 집이에요. 내 앉은 자리가 신 입장에서 자는 장성살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맨날 주색 잡기 해도 이분은 안방에 장성살을 깔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떽떽거리면 왈칵 하면서 한 방에 조지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자수는 요 경금 입장에서는 상관성이,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싸울 때는요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말을 잘해도 상처 덜 받게. 그런데 상관을 깔은 사람들이 싸울 때는요 말로 완전 후비 파가지고 반 죽여버리지요. 그렇게 장성을 확 쓰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런 분이 어린 시절 갑자 을축대운에, 자축은 식상대운이에요. 하니까 나의 도화를 그러니까 그 자축은 어두운 세계, 그리고 강한 기운이 술을 만나면 확 배설하는 힘이 당연히 커지겠죠. 신약한 사람이 식상을 만나서 배설하는 것보다 이렇게 근기가 강한 사람이 식상운을 만나가 배설하는 건 차이가 좀 있어요. 하니까 남들보다 그 어깨 힘주고 놀러 다니는 모습이 좀 더 규모가 있어요. 이런 축 들어와가지고 이런 축이 들어올 때는 이 유라는 글자하고 축이라는 글자하고 합하면 놀면서 돈을 좀 많이 탕진해야 돼요. 도화가 보시면 요 축이라는 글자하고 한번 합을 해요. 금이 너무 강하니까 강한 기운은 반대 기운을 쫓아다녀요. 그럼 이분은 도화를 쓰면서 그냥 술만 먹겠어요? 금이 너무 강하니까 반대가 되는 목을 찾아다니겠지요. 대운에서 을축이라는 글자가 탁 들어오니까 요 을이라는 그 재물, 여자, 요 글자가 내하고 합을 싹 해요. 합을 하면서 축이라는 글자가 요 겁재 도화하고 합을 싹 하니까 이분이 이때 여자한테 뿅 가가지고, 유축은 합해서 금기 비견겁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숭풍숭풍, 제가 봐서는 그때 얼핏 말은 안 하는데 두 집 살림처럼
엄청나게 한번 싹 이렇게 제가 이때요 이혼을 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는 걸로 끝쳤어요. 신앙 신강한 사람 팔자는요 이혼을 오히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안 하고 마누라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도 잘해요. 왜냐하면 철을 이혼 안 하고 끄실고 가는 것도 신앙 신강의 힘이거든요. 진짜 고민 좀 했는데요. 생각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 이분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서 그 빵집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많이 발전이 안 됐다가 이분이 병인대원 들어와 가지고 이 빵집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이유는 강한 가을의 기운은 설기도 시켜줘야 되지만 이 비겁이 너무 강하면 비견겁제라는 거는 도둑놈별이에요. 그럼 도둑을 못 들어오게 지켜주는 거는 경찰이죠. 이때 경찰의 뜻이 관이에요. 좋은 글자, 용신은 강한 기운을 설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놈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요 글자가 용신이에요. 아까 전에 그 갑이라는 글자가 지지의 세력을 잃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지지에서 이렇게 용신이 있을 때는 이 글자와 합하는 대운. 그럴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길운이에요. 요 병인대운 탁 들어와가지고는 정신을 좀 차렸어요.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관이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오하고 인하고 합하면서 이분이 물려받아가지고 확 일으킨 거예요. 이제 돈 10년 동안 바짝 벌어놓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빵집 많이 컸거든요. 원래 막 시가는 한 200억 300억 좀 하는데 막 경기도 안 좋고 자꾸 팔아치우고 싶어가지고 팔아치우고 싶은 이유 잘하는 글자가 내가 일하는 일밭이에요. 원국에서도 좌우축 맞아가지고 요 글자가 힘이 있었다 없었다 반복하는데 대운에서도 묘라는 글자가 들어와가지고 일밭을 완전히 형해가지고 부사놨죠. 그러니까 나 이제 일하기 싫어요. 팔아가지고 그냥 묵고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덤비기가 너무 커가지고 언제 팔리겠노 이건 물으러 다니시는 연살은 어쨌거나 그 소모 지출 남들이 다 나를 쳐다본다 이때 이분 같은 경우에 연살을 그렇게 쓰신 분이에요. 그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겁재니까 조금 부러워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어머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 그렇게 쓰신 분이에요. 이 팔자는요 이제 선생님들 수준에서 조금 풀 수 있어요. 뜨거운 한여름 땅이에요. 주 무대인데 내가 태어난 글자가 무토 큰 산이에요. 억수로 더운데 그다란 태산에 이 정화들이 마른 하늘의 별달이지만 이 정미는 어마무시하게 뜨거운 태양 역할을 해요. 근데 여름에 한여름에요 정말 더 더울 때 미칠 때 어떨 때 미쳐요. 딱 그 장마 무렵쯤 후덥지근할 때 더위를 더 크게 느끼지요. 무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기토는 전답, 무토는 큰 산. 근데 이거를요 무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할 때는 구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뜨거운 열기를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요 구름이야가 확 가렸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자수수라는 글자를 달고 있는 무토 큰 산이고 구름이니까 여름에 후덥지근하게 정말 바람 한 점 안 부는 그런 때 있죠. 그런 더위를 뜻해요. 한여름 여름에 태어난 계절은요 반드시 사주 원국에 물이 1점 튀겨줘야 사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거운 한여름 땅에 물이 하나 보이지요? 그럼 이 사람이 사는 게 좋은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여름에 장마철 말고 하여튼 소나기가 막 올 때 뭉근하게 덥다가 비가 내려줄 때는 확 쏟아져야 더위가 잠시 해갈이 되죠. 근데 이분은요 미토의
위대함을 직접 평생 살면서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미는 12운성상으로 갑도 끌어다 묻고 개수도 끌어다 묻어요. 개수가 땅으로 내려오면 뭐예요? 임수는 큰 바닷물이니까 임수는 해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개수는 땅으로 내려오면 자예요. 자하고 미는 원래 원진살, 이 미토는 물기를요 쪽쪽 빨아당겨 가지고, 특히 팔자에 어떤 팔자든 상관없어요. 자라는 글자하고 미라는 글자하고 둘이 붙어 있으면 이 자수는 거의 죽었어요. 이때 자수를 생해주는 신이라는 글자가 옆에 있지 않는 한 이 자수는 죽은 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한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땅에 물 좀 뿌리 놓으면 1시간도 안 돼가 바짝 마르지요. 그렇게 바짝 마른 물이에요. 해묘미에서 미는 해묘미 그룹이에요. 해 다음에 오는 글자가 자, 지살 다음 글자가 항상 연살에 해당돼요. 그럼 요 자라는 글자가 연살이에요. 연살은 일지에 있을 때, 연살은 내가 쓸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쓰기도 해요. 그럼 나는 내가 연살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항상 고픈 사람이죠. 물이 이 사람한테는 죄예요. 하니까 마누라가는 여기 쪽쪽 빨려가지고 마누라 하나로 성이 안 차요. 맨날 어디 좋은 여자 없나 하면서 두리번두리번 주색 잡기. 그리고 또 물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남자 입장에선 재성이고, 또 물은 말 그대로 물, 술도 돼요. 맨날 술 물어 다니고 연살이니까. 처자리에 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처가 도화살을 쓰려고 하면 자수가 도화를 어떻게 썼냐 하면, 요 자수가 계속 미에 빨려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이분은 처가 예를 들면 뭐 조울증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팔자는 어떤 여자든 멀쩡한 여자가 들어와도 이 남자하고 살면 이 자수가 쪽쪽 빨리는 해로움을 겪어야 돼요. 해가닥 돌아요. 걔가 병원에 가 있고, 이분은 요 자수를 아주 어린 여자랑 새살림 차리는 걸로 썼어요. 근데 대운에서도 이미 임묘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죠. 글자가 계속 야들하고 묘미 합될 때 한번 또 시급하고, 인이라는 글자는 또 요 보면 천간에 들어오는 큰 물이 요 정이라는 글자하고 자꾸 합을 해가지고 물로 못 놀아요. 그러니까 이민대원 끝까지 하는 일 너무 안 돼가지고, 이분 작년에 이분도 한 100억 넘는 거 부도 나가지고, 신축 들어오면 조금 나아지는데 요 자가 축하고 합해지면 이제 살 길이 트여요. 연살이라는 게. 하여튼 이분은 그렇게 쓰신 분이에요. 범띠인데 여름에 서리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서리라는 뜻은 반드시 서리로 있으면 안 돼요. 서리는 우리 눈도 아닌 것이 가을에 바깥에 아침에 나가보면 뽀얗게 내려앉은 게 서리잖아요. 이 아들은 반드시 그 상태로 안 있고 녹아가지고 물로 바뀌어서 초목을 키우는 게 서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 신금이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신이 서리로 존재할 수 없겠지요.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신이 물로 못 있고 증발하는 팔자예요. 요 팔자도 그렇고 요 팔자도 그렇고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어디든 물이라는 글자가 하나 튀어줘야 사는 게 편한데, 이 팔자는요 물이 없고 관이라는 글자하고 멀리 있는 관하고 합해가, 병신은 합하면 뭐를 생산합니까? 술을 생산하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와 만나면 식상이 생기니까, 식상은 일밭이에요. 내 의식주고, 활동 반경 뭐 살림살이가 늘어난다라는 뜻이므로 물이 없는 요런 신금 같은 경우는 관을 자꾸 끌어당겨 가지고 의식주를 넓히려 해요. 인 입장에서
오는 장성살. 축이라는 글자는 사유축 인호술이죠. 그러면 인호술보다 한 그릇 위에 천살. 지살과 충하는 글자. 궤도가 완전히 반대지요. 충이니까 역마살. 이분이 묘대운에, 자,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원국에는 도화살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물이 필요한데 보면 어린 시절에 임진계사라는 글자가, 물이라는 글자가 한번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선생님들한테 말은 들어봤지만 천을귀인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요 진사라는 물 묻은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 신일간 입장에서는 인오가 천을귀인이에요.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천을귀인을 쓸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천을귀인이란 뭔가 하면 죽을 위기에서 뭐 살려주고, 말 그대로 하늘이 내려준 귀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야 입장에서는 요 갑인이라는 글자가 정제니까 정제를 썼다라는 말은 내가 고정 월급을 받는 거를 어린 시절에 요런 운에서 내가 성취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임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와 가지고 공부를, 학교는 좋은데 못 나왔어요. 근데 열심히 피똥 싸도록 공부해 가지고 신대운에 붙어요. 근데 요 신대운에 붙어도 통으로 도화가 펼쳐졌지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그거 남들이 다 나를 쳐다볼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라는 뜻이에요. 뜨거운 계절인데 물이 없으니까 물로 놀아줄 수 있는 글자가 내한테는 필요한 글자, 용신 글자예요. 뜨거우니까 물이 필요한 요 지지들 중에서 천간에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로 놀 수 있는 글자는 축도 되고 신도 되지요. 신자진, 사유축. 그럼 직접 물로 놀 수 있는 글자는 신. 그래서 이 팔자의 용신은 원숭이 신자예요. 임진대운까지는 요 신이란 글자하고 진이란 글자하고 합해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니까 내가 노력에 대한 결과를 잘 얻을 수 있었고, 요 신 초반에 시험에 붙을 수 있었던 거는 요까지는 요 신이나 초록은 동색이죠. 똑같은 금기라 가지고. 그래서 도화살 대운에 내가 합격을 하고, 이분이 이 도화살 내도록요 열심히 도화짓을 했어요. 관하고 합을 하면서 술을 만드니까 이분은요 정신없이 열심히 놀아가지고 남자만 만나면 의식주가 조금 넓어져요. 그까지 괜찮았는데 결혼하고도 계속 외간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결국 다른 남자 아도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아는데도 이혼도 안 하고 살아요. 이분의 능력이에요. 남편은 인호에서 당겨온 남편이에요. 이거 삼합 자체가 이 사람이 쓰는 관이니까. 이 신 입장에서는 이 인호가 너무 버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야 때문에 증발해서 사라지니까. 그리고 내가 멀리서도 이 관을 땡겨온 거지만 이 관은 직장으로 쓴 거고 남편은 인호고, 그리고 요거는 이 물기 묻은 글자 위에 있는 거니까 나는 야만 보면 편해요. 이게 지를 살려준다고 생각하거든. 하니까 늘 눈은 바깥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경자년에요. 이 용신인 글자하고 합을 하지요. 지한테는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남자의 알을 낳아요. 그 또 아들을. 그 남자도 유부남이에요. 도화라는 글자가 이분은 이렇게 쓴 사람이에요.